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이쪽, 그리고 뭐 PSK홀딩스나 뭐 기존에 강했었던 반도체 종목군들, 이런 식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이 관점 자체는요, 절대 어떤 종목이라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뭐 특이한 내용이 있고, 어떤 이슈화 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건 나쁘게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자,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 주식 시장은요. 뭔가 내가 내부자에서 정보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을 내가 먼저 들으면 돈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형주기 때문에 시세 구간을 보면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가는 내용은 두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4월 8일 날 고가를 찍고 나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여기 요거 딱 보면은 바로 보이셔야 되는 게 역헤드앤 숄더가 만들어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예요. 삼성전자가 그쵸? 돈은 계속 벌고 있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그쵸? 돈을 버는 과정에서 밸류가 계속해서 높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작용해서 아무리 HBM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금리가 인상하는 과정에서는 고가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구간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뭐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뭐 어떤 패턴 뭐 가운데 이하로 올라가면 뭐 매도하고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요. 삼성전자를 하실 정도의 그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건 그쵸? 이쪽 구간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반등한다는 건 여기 보면 여기도 뭐예요? 역헤드앤 숄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쭉 나오는데 이 구간부터는 실적이 박살이 났구나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저가를 딱 찍는 과정에서 시장 기준에서 최대 악재가 터지고요. 이 최대 악재가 터지는 구간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부분이 없다는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반등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가를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요걸 딱 좁혀놓으면 지금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먼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닉스 쪽으로, 그쵸?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하이닉스 쪽으로는 HBM을 지금 독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HBM을 언제 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있나요?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가격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어지는가? 그렇죠? 그리고 정배열이 되는 과정에서 고가는 넘어갔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조금 특별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 내용인데, 자, 미국 출장, 전영현 등 삼성전자 임직원 13명이 자사주를 대거 매입했다. 배경에 주목해보자. 즉 기대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일부터 19일 동안 약 2만 주를 집중해서 매입했고 금액 규모는 20억 2,704만 원. 책임 경영 의지 해석을 하고 있다. HBM 관련 호재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기대감은 당연히 존재하죠. 엔비디아에 거의 뭐 100명이라 그랬나 200명대라 그랬나가 일제히 다 같이 나갔죠. 다 나갔다 와서 이렇게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다. 뭔가 이벤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액션일 수도 있고 이벤트 문자 그대로 좋은 내용을 듣고 왔고 곧 통과가 되겠구나 이런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것에 대한 예상치 자체를 저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가격에서 먼저 반영한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기준에서 먼저 보고 제가 다른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2020년도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전에 6만 원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4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폭이 몇 프로입니까? 거의 한 40% 가까이 떨어진 거죠. 웬만한 종목들은
올라갔던 종목이든 내렸던 종목이든 뭐가 나왔습니까? 전부 다 40에서 50%다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 뭐야? 한 2주에서 3주 만에 그렇게 다 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시세 구간이 어디부터 발생했는지 보세요. 이쪽 구간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뭐가 발생했었냐면, 야 이거 지금 큰일 났는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정부에서 야 너네 다 문 닫아, 영업하지 마, 지금 못해, 다 막아, 대신에 우리가 돈 줄게, 그쵸? 영업을 못하니까 돈이라도 받아가라,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그런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금이 장기화되고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커져버렸고, 한국에서 받는 거는 진짜 이 몇 푼 안 될 정도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컸거든요. 그게 소비로 돌아오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 결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게 지금 몇 년이에요 이게? 1년, 2년, 3년, 거의 한 4년 가까운 기간 전에 발생했었던 96,000원대 가격입니다. 실제 실적이 좋아졌고요. 근데 주가는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쭉 빠졌죠. 자, 말 나온 김에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0년부터의 실적을. 자, 보세요. 19년도에 27조, 17, 18년도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난 이후죠. 그리고 나서 35조까지 튀고, 21년도 실적은 51조까지 튑니다. 근데 21년도 실적이 언제 나오죠? 22년 초에 나옵니다. 그쵸? 22년 초에. 그러면 22년도 결산 실적은 언제 나오죠? 23년 초에 나옵니다. 근데 주가는 언제부터 반등했죠? 22년 9월달. 자,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 어디였죠? 19에서 20년 넘어갈 때. 근데 20년 실적은 언제 나와요? 21년도에. 그쵸? 근데 주가 고점은 언제 나왔어요? 명확하잖아요. 21년도 딱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가격이. 그쵸? 요 내용을 우리가 다른 종목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 볼게요. 지금 DI가 나와 있는데, 이 DI는 지금 HBM 장비를 삼성전자로 납품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아까 전에 뭐였어요? 기대감이었잖아요. 그쵸? 자, 그럼 DI 볼게요. 어때요?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26, 14%, 뭐 계속 수익이 22%, 18%. 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DI 실적 좋아요?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매수해서 또 수익 중이에요. 그쵸?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주 하나 더 있죠. YC 같은 종목군들. 어때요? 계속 매매하잖아요. 언제? 싸게 사요? 아니요. 나 여기 사서 여기 팔았는데 이렇게 매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쵸? 이해를 해야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가 파생된 종목군들로 조금 확장되고 있는데, 태성과 같은 종목입니다. 어때요? 매수매도 50%. 그쵸?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하든 2주를 넘기면 안 됩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안 되면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삼성공조, 하나엔진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 모든 종목군들이 전부 다 고가 돌파 구간에서 진행이 됐다는 점. 자, 지금 여기 태성을 50% 수익 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태성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정확하게, 그쵸? 6월 3일 날 진입이 됐다는 내용이 있고, 삼성전자 관련 Y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YC도 아까 보여드렸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내가 삼성전자에서 꾸준하게 좋은 내용을, 가격을 먼저 확인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저가에 사면 안 된다. 그러면 장기 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국시장 대표 종목이니까 나 장기 투자할 거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가격적인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이든 2주 안에 다 처리를 합니다. 이게 최근에만 그런 상황이 나온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3월달 같은 경우에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매수매도 어때요? 75%씩 이렇게 수익이 터집니다. 이런 과정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의 상황이 최소한 빠지지 않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기만 하더라도 관련돼 있는 종목은 튄다. 삼성전자를 지표 삼아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런 가격대를 이해하는 게,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2주 안에 털고 나와야 되는 부분, 즉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매매 전략, 이 내용은
제가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부르고 삼성전자를 토대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그쵸 내용을 함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관점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변화하고 변동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어떤 관점에 의해서 돌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실시간 타점, 뭐 소통방에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